이번에 사고가 난 헝가리 다뉴브강은 그동안 내린 비로 수위가 평소의 2배 정도나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유속도 빨라져서 수중 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에는 수위가 낮아지면서 수위도 크게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팀 김진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현장 영상을 이제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 날씨가 그래도 사고 당시보다는 꽤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시간당 약 10mm 정도의 강한 비가 내렸고 네. 또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늘이 맑게 겠고요. 아침이지만은 하늘이 맑게 갠 상태고 바람은 초속 3m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상태, 산들바람 형태로 불고 있는 상태고요. 기온은 현재 기온이 15도 정도, 한낮에는 25도 정도로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오늘도 소나기 예보는 있습니다. 오후 늦게쯤 되면은 소나기가 내릴 확률이 좀 있고 또 바람도 순간적인 돌풍이 초속 15m 정도로 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날씨가 개선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사고 당시보다는 상당히 개선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기온이 15도에서 25도 정도면 뭔가 우리가 수색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는 괜찮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소나기 예보가 있다는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다뉴브강 수위가 여전히 높고 또 물살까지 거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제쯤 이게 조금 진정이 될 수 있을까요? 어제부터 날씨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었고 하늘도 맑아졌는데 문제는 수위가 너무 높습니다. 수위가 높다란 말은 그만큼 이 다뉴브 강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많다라는 거고요. 그동안 2주 정도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고 또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또 상류적에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나 체코 지역 쪽에 많은 비가 내렸고 헝가리도 중북부 쪽으로 많이 내렸거든요. 그 물들이 계속해서 다뉴브강으로 유입이 된 겁니다. 평균 일반적으로는 보통 다뉴브강이 흐르는 이 유속이나 수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헝가리 지역의 다뉴브강 수위는 평균적으로 한 3m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3m 정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고 수위가 5.9m. 그러니까 위험 수위가 6m인데 2배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뉴브강의 위험 수위, 그러니까 그 강 주변으로 다니는 차들 운행을 중지할 정도의 위험 수위가 6m 정도인데 거의 거기에 근접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면서 그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수위가 높아지면 물의 양이 늘기 때문에 유속도 그만큼 빨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속이 가장 빠른 곳이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던 맹골수도 정도인데 맹골수도가 시속 3노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5에서 2노트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속이 굉장히 강한 상태고요. 맹골수도는 조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이 있으면서 중간에 바뀌는 과정에는 굉장히 유속이 느려지거나 정지된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작업이 가능했는데 여기는 강이라는 이야기죠.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수중수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 시각 현지 시각으로 아침 8시가 막 지난 시각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아침 8시가 막 지난 시각, 그 다뉴브강 사고 현장에 있는 그 카메라를 통해서 현장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늘이 맑게 겠는데요. 보면 약간의 구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라는 이야기고요. 온도가 아침 기온은 15도지만 현재 기온이 한 15도, 16도 정도 될 건데 낮 동안의 기온이 25도 정도로 오르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헝가리 기상청이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평균 그 수위는 한 3m 정도였는데 지금 비가 계속 상류에 많은 비가 2주 정도 내리면서 2배 정도 올라갔고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사고 현장에 잠수사가 투입이 돼서 수위를 재보니까 9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그 사고 지점은 훨씬 더 높다는 얘기죠. 소나 장비로 측정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초음파로 직접 쏴본 겁니다. 음파가 내려가서 찍고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가 배가 어떻게 지금 어떤 상태로 놓여 있는지를 볼 수 있었던 건데 그걸로 해서 수심을 재보니까 배가 지금 가라앉아 있는 지역의 수심이 최대 9m 정도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
수위가 3m, 네. 그리고 최고 수위, 위험 수위가 6m라는 거는 다뉴브강 전체를 놨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예. 이 지역, 사고가 난 지역 같은 경우 다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수위가 수심이 훨씬 더 깊다라는 이야기. 그만큼 인양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수위가 여전히 높고 물살도 거세니까 이 침몰 유람선 뭐 수색뿐만 아니라 강 하류로 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실종자 수색도 참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 합동 신속 대응팀이 하늘과 물 위에서 지금 동시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 네. 하늘에서는 헬기로 넓게 보고 네. 그다음 그 보트를 타고는 굉장히 좁은 영역을 네. 서로가 계속해서 교신을 해가면서 네. 탐사를 할 텐데 네. 워낙 그 수량이 많고 유속이 빠른 상태고 또 한 가지 탁도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너무 그 이물질들이 많아서 네.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네. 그 강 아래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헬기와 보트로 수색을 한다고 해도 현재 그 뭔가 성과를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단 하나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는 거는 네. 지금 이 하류 쪽에 있는 곳이 지금 세르비아와 루마니아 쪽에 있는데 네. 그 지역에 철문댐이라는 댐이 있습니다. 네. 보통 그 헝가리 쪽에서 뭐가 사고 나거나 아니면 실종자 생기면 이 철문댐에서 걸려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역에 유실 방지망을 빨리 설치를 해서 네. 또 이 지역에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엿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잠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강경화 장관이 현지 상황을 살펴보고 돌아오는 공항에서 기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르비아 쪽에 철문댐 관련해서 수색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종자들이 혹시 유실되지 않도록 그 작업을 함께 해달라, 외교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너무 상황이 좋지 않아서 기상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제 헬기 또 수상 작업만 진행 중인데 이렇게 흙탕물로 이제 시야까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색 작업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날씨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수위가 조금 낮아져야지 어느 정도 작업에 좀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언제쯤 좀 수위가 좀 낮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날씨는 좋습니다만은 수색 작업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는 네. 헬기와 보트를 이용한 탐색, 그러니까 하류 쪽 탐색을 50km 하류 정도까지 계속해서 범위를 넓혀가면서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는 아마 수중 드론을 다시 한번 투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수중 드론이 가장 중요한 게 침몰 유람선 안 상태를 확인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드론을 투입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만 오늘 역시 수위나 유속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행히 내일부터는 비 예보가 특별히 없습니다. 오늘부터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번 주 금요일 정도까지는 특별한 비 예보가 없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좀 낮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헝가리 지역에도 비가 내리지 않고 상류 지역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물론 헝가리 내부에 부다페스트 지역에는 오후에 소나기 예보가 매일 있긴 합니다. 예. 하지만 소나기라는 거는 국지적으로 내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내리기 때문에 이 다뉴브강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상류 지역,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나 체코 지역에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중북부 지역에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인데 이 요소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유입되는 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뉴브강의 수위는 내일부터는 점차 하강 곡선을 그릴 것이다. 오늘 극점을 찍은 뒤에 점차 낮아질 것이고 주 중반, 그러니까 한 수요일 정도쯤이면 수위가 평균 수위가 4m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헝가리 물 관리 당국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당분간 비 예보가 없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좀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수요일 정도가 되면 평균 수위 정도로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수위가 낮아지면 이제 제일 중요한 유람선 수색 인양이 급선무일 텐데 어떻게 좀 진행이 돼야 할까요? 아까 제일 먼저 수위가 낮아지면 수중 드론을 좀 띄워야 된다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수위는 낮아지더라도 물속이 탁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중 드론으로 선체 상황, 내부 상황을 최대한 먼저 확보하고요. 수위가 낮아지고 유속이 좀 낮아지면 잠수사가 제일 먼저 투입이 돼야 됩니다. 잠 투입돼서
선체안 상황이 어떤지 실종자가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다음 급선무를 해야 될 것은 유실 방지망을 선체 주변에 빨리 설치를 해야 됩니다. 물살이 아직까지 수위가 낮아지더라도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유실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실 방지망을 설치하는 게 급선무고요. 네. 그다음에 선체 인양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네. 그게 가장 급선무고요. 그와 동시에 수위가 낮아지고 물살이 조금 약해지면 하류 쪽에 계속해서 수색 작업은 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보다 많은 범위 내에서 보다 더 넓은 범위 내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류 넓은 범위에서 보다 많은 인원을 동원한 수색 작업을 함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유실 방지망을 좀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중 드론도 좀 뛰어야 되고요. 잠수사가 좀 투입이 돼서 현재 침몰된 유람선 상황이 어떤지를 그렇습니다. 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상팀 김진두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